아니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숨길 게 많으면 책이 나와서 읽어보기도 전에 출판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을까요? 이 책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그토록 감추고 싶은 속살이 드러나는 책이다. 은밀한 부위가 드러난 책이다. 안녕하세요. 장영하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펴낸 굿바이 이재명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30년 이상 보아왔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너무 잘 압니다. 이 책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좀 국민들이 좀 쉽게 들을 수 있게 할까 고심하던 중에 성우의 목소리로 낭독을 해서 이걸 유튜브에 올리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장의 공권력을 남용해서 멀쩡했던 신형 이재선 회계사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는 그 관계와 과정을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 한치도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게 하거나 이재선에게 유리하게 한 것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대로 좀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적나라하게 좀 표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객관적 실체를 잘 파악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객관적 실체를 잘 파악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밤 10시경 박인복은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이재명이었다. 통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할 때는 받지도 않고 전화도 안 턴 사람이었다. 이재명은 다짜고짜 자신의 말을 했다. 형이 미친 사람처럼 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형수님은 이 사실을 모르십니까? 내 생각에 형이 조울증, 관계망상증, 과대망상증, 피해망상증 등이 겹쳐있는 중증 상태예요. 치료받고 약 먹어야 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박인복은 그때까지도 이재명의 심중을 알지 못했다. 다만 이재명이 이재선을 두고 정신병자라고 하는 말에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은 그런 박인복의 말을 막으며 이재선이 정신병자가 맞다. 단정의 말을 확신하듯 말했다. 빈소를 준비하던 오전 9시 30분경 여성 일행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섰다. 이름은 밝히지 않고 회계사님이 평소에 예뻐하셨고 친했다 라고 말하며 함께 온 일행과 자리를 잡고 앉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재명의 수행비서 백종선이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절대로 나타나서도 안 되고 나타날 수도 없는 인간이 아니던가. 박인복은 당연히 그의 조문을 거절했다. 그런데 잠시 후 백종선이 모습을 또 드러냈다. 이번에는 공범이었던 윤기천을 달고 왔다. 그랬다. 이재명은 이재선의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생쇼를 멈추지 않았다.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고 싶으니 돌아가시지요. 그 말에 백종선과 윤기천이 돌아가는 듯했다. 백종선이 나가자 여성 일행도 함께 따라 나갔다. 방명록을 보니 그녀가 김현지였다. 그런데 잠시 후 저만치에서 기자 등 20여 명을 좌우로 거느린 한 사람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섰다. 이재명이었다. 너무도 뻔뻔하고 당당하게 들이닥쳤다. 용서를 빌 작정이면 생전에 왔어야지. 말 못하는 영정사진 앞에서 이제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자 이재명은 박인복을 잠시 노려보다가 쌩하니 장례식장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결코 용서를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불쌍하고 억울하게 죽은 형의 죽음마저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을 뿐이었다.
노무현 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 가상합니다. 문 후보 대통령 되면 꼭 노무현처럼 될 거니까 그 꼴 꼭 보자고요. 대통령 병 걸림 놈보단 나으니까. 문재인이나 와이프나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유치하기 짝이 없는 문재인, 문제 많은 문죄인, 어리버리 멀뚱 문재인. 좋냐? 유치한 것들. 능력 없음 인정하고 나가 떨어지던지. 문재인 까면 정권 교체 못한다. 놀고 자빠졌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소원이냐? 미친 달래반들. 한국말도 통역이 필요한 문어벙은? 네 가족이 꼭 제2의 세월호 타서 유족되길 학수고대할게. 검사 사칭으로 이재명은 2004년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검사를 사칭해 성남시장과 통화할 것을 공모한 혐의,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성남시민 모임 기획위원장 이재명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도 억울함을 호소한다. 자신이 검사 사칭을 한 게 아닌 검사 사칭 전화는 취재진이 했고 공범 인정은 누명이라는 해괴한 변명으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 정의로운 세상을 정의롭지 못하게 만들고 살기 좋은 세상을 살기 힘든 세상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 총각이라는데 그 인생 스토리가 참 짠하더라고. 인천 앞바다에서 연인들처럼 사진 찍고 지가 내 가방 매주고 그러면서 데이트했지. 그러고서는 같이 잤지 뭐. 며칠 안 가서. 난 그때 급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반전이다. 그런데 그 새끼가 다음날 아침에 내가 해주는 밥이라도 먹고 가는 게 내 시나리오인데 바로 옷을 주섬주섬 입는 거야. 그래서 내가 농담처럼 여우 같은 처자와 토끼 같은 자식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지. 유부남이었던 거야 그 새끼가. 발소리도 안 내고 도망가더라고. 이후 갖은 곡절로 이어지던 줄거리는 그 남자로부터 다시는 정치하지 않겠다는 약조받는 것으로 마무리되나 싶다가 결국 그 남자가 지난 지방선거 출마에 당선됐던 걸로 매짐됐다. 듣고 보니 유명 정치인이다. 하지만 실명은 내지 말란다. 그가 가진 권력으로 자신을 괴롭힐 거라고. 그저 말하지 않고선 억울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했단다.